안녕하십니까.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 학당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에 와닿는 한마디를 듣겠습니다. 초등학생이 쓴 가장 받고 싶은 상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소녀가 위암으로 투병하다 하나님 품으로 간 어머니를 기억하며 쓴 시의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놓았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젠 받을 수 없어요. 이젠 제가 어머니에게 상을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반찬들로만 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울 엄마 얼굴상. 외관 성 베네딕토 수도원 원장 박재찬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일부의 고장을 빛난 사람에서 명나라 은혜에 보답한 이사룡 선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은 성산 이시로 이능일의 후손이고 정근의 아들로 광해 4년인 1612년 태어나 향년 29살로 인조 18년인 1640년에 선종했습니다. 당시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대해 명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원병을 요구하자 포사로 징발되어 중국 금주 싸움에서 명나라 조대수의 군대와 대전했으나 탄환을 넣지 않고 공포로만 싸우다가 청나라 군사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고문을 당하면서도 임진왜란 때 명나라로부터 입은 언덕을 상기시키며 배반의 불가함을 역설하여 죽음을 당한 사람입니다. 명나라 장수 조대수가 대명충신이여 조선의 의사라 크게 써서 걸고 청태조도 의로운 일이라 하여 소원세자가 환국할 때 그 시급을 운구하여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니 인조가 지나가는 오도의 길에 감사에게 명하여 예장하도록 하고 오락면 작촌 고산에 안장하게 하였습니다. 또 당시 성주 목사 최유연에게 명하여 그 묘에 제문을 지어 제사를 올리게 하였습니다. 숙종 18년인 1692년 향리 사람들이 그의 예터에 사당을 짓고 옥천이라 하고 정조 17년인 1793년 성주 목사에 정직되고 정례를 지어 1796년 충절사라 사역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성으로 일관한 이조년 선생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충성 어린 시조가 있습니다. 이화에 월백하고 언하는 삼경인제 일지춘심을 자귀야 알야마는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이 시조는 선생이 벼슬에서 물러나 향리인 성주에 살 때 나라와 임금의 일을 걱정하여 잠 못 이루는 심정을 읊은 시조로서 그의 충성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출생과 관직 생활에 대했습니다. 선생은 성주이시 이장경의 오남으로 자는 원로, 호는 백화헌 또는 매운당이라 불렀습니다. 고려 원종 10년인 1269년에 태어나서 향년 75살로 충해왕 보기 4년인 1343년에 선종했습니다. 용모가 빼어나고 자랄수록 더욱 총명하고 뜻이 굳으며 학문에 힘써 학자, 문학가로 이름을 떨친 분입니다. 국량이 넓고 남의 위급함을 보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어 구하는 성미였고요. 회현
안유의 제자로 충렬왕 20년인 1294년 진사로 문과에 급제하여 안남석이 예빈 내급사, 지압주사, 비스랑 등 벼슬을 거쳐 충렬왕 32년인 1306년 비서성으로 왕을 원나라에 호송했을 때 왕유소, 송방령의 무리가 충렬왕 부자를 이간시키고 충선왕을 모함하여 서흥후전으로 충렬왕의 후계로 삼으려 꾀하다가 충선왕의 세력이 커지자 그들은 처벌되었습니다. 선생은 어느 파에 가담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에 연루되어 귀양살이를 하고 풀려나와 고향 성주에서 13년간 여러 가지 꽃 재배에 낙을 붙여 실을 지으며 집에다 백화헌이라 현판을 써서 달았습니다. 그의 집터는 지금의 성주 초등학교 자리로 뒷날 조선시대에 객관이 서고 백화헌이란 현판은 객관의 동대청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원나라에서 임금을 구하는 활동도 했습니다. 충수광 9년인 1322년 간신들이 왕의 부자를 무고하여 옥사가 일어나며 분연이 일어나 여관과 한림원의 관원 16명의 서명을 받아 단신으로 원나라에 가서 왕의 억울함을 상소하고 이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충렬왕 17년인 1327년 감찰장령으로 발탁되고 전리총량, 지금의 내무부 및 외무부, 문교부 차관을 직을 말합니다. 관동 지방을 안무했습니다. 충혜왕 1년인 1331년 충혜왕이 즉위하자 여러 사람이 작당하여 왕을 원나라 황제에게 무고하니 원나라에서 왕을 부름으로 왕을 따라 원나라에 가서 온갖 서류로 무사히 왕을 메시고 충수광 보기 2년인 1333년 환국했습니다. 충수광 보기 8년인 1339년 조적의 무리가 또 충혜왕을 원나라 황제에게 무고하므로 71살의 늙은 몸으로 왕을 따라 원나라에 가서 조적들의 역모와 왕의 억울함을 상소하여 해기를 본 후 충혜왕 보기 1년인 1340년 충혜왕과 같이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충혜왕은 그 충성에 감사하여 국무판서, 지금의 국무부 장관에 특배하고 조적의 무리를 엄중히 다스리니 일부 조적의 무리가 원나라로 달아나서 또 왕을 무고하여 원나라에서는 왕의 인장과 재상, 홍림 등을 잡아가므로 김윤과 같이 또다시 원나라에 들어가서 조적의 잔당이 왕을 무고하였음을 역설하여 왕이 옥에서 풀려나오고 또 복위하게 되어 왕을 모시고 환국하였습니다. 충혜왕은 이조년은 늙었으나 그 뜻은 참으로 가상하다고 경탄하며 정당 문학 예문관 대제학의 벼슬을 내리고 성상군에 봉했습니다. 그분은 늙어서도 충성 어린 간언을 했습니다. 그해 충혜왕은 또다시 오락과 엄난에 빠지고 국사를 게을리하므로 선생은 이를 설파하여 여러 번 왕의 잘못을 충간하니 왕은 노했다가도 그 충성심의 잘못을 사과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은 여전히 잘못을 저지르니 선생은 가나다 못해서 집에 돌아와 탄식하기를 왕의 나이는 한창이요 방자한데 내 나이는 이미 늙어 왕을 바로잡을 수 없으니 벼슬을 떠나지 않으면 반드시 화가 미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생각하여 또 여러 번 왕에게 충감하여도 듣지 않으므로 충혜왕 보기 2년인 1341년 필마로 고향 성주에 돌아왔습니다. 1342년 충혜왕은 그에게 시종 공신 제1호 성근 익찬 경절 공신의 호를 내리고 그의 부모 처자에게도 전답을 내렸습니다. 사후의 일들에 대해서입니다. 충혜왕 보기 4년인 1343년 5월 선종하니 문열 시호를 내렸습니다. 공민왕 2년인 1353년 충혜왕 묘정의 배향
이 배항은 공로 있는 선비를 죽은 뒤 종묘 제사에 부재하던 일을 말합니다. 이조 명종 13년인 1558년 당시 성주 목사 노경린이 벽진에 연봉서원을 세우고 선생을 그 주양으로 향사하였습니다. 퇴계 이양은 선생을 고려 500년 역사의 제1인이라고 찬양하였습니다. 참으로 선생은 벼슬길에 나선 이후 일평생을 오직 충성으로 나라 위에 힘쓴 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화헌 시가 있습니다. 선생이 그의 백화헌을 두고 읊은 시 한 편을 소개하면 이 꽃 저 꽃 주섬주섬 심을 것 있나 백화헌에 백화를 피워야 맛인가 눈 속에는 매화꽃 설이 치면 국화꽃 울긋불긋 여느 꽃 부질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고려 말의 사문인 이숭인 선생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선생은 성주의 시로 이장경의 후손이고 성산군 원구의 아들로 자는 자안, 호는 도운이고 고려 충정왕 원년인 1349년 용산리 현재 성주읍 경산리에서 태어나 조선 태조 원년인 1392년에 선종했습니다. 그리고 모친의 교훈을 보면 어렸을 때 모친 언양 김씨께서 항상 선생의 형제를 훈계하여 말씀하시기를 뭔가 선생 어릴 때 이름이고요. 너는 쉬지 않고 힘써 배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환에게는 선생의 아우 성문의 어릴 때 이름입니다. 너는 물을 닦아 활을 쏘고 말을 다루며 마땅히 남보다 앞서야 할 것이다. 의복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니 사치해서는 안 되고 음식은 굶주림을 면하면 될 일이지 색다른 것을 찾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예로부터 현숙한 어머니가 있어서 현철한 아들을 만든다고 하였듯이 선생의 성장에 끼친 어머니의 영향이 매우 컸다고 합니다. 목원집에는 선생의 직위가 노성하여 주위 사람들이 모두 그를 두려워했고 문장이 탁월하고 조예가 청량하기 어려워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그에게 배우고 복종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목원 2세 포온 정몽주와 함께 고려 말의 사문으로 후세의 이름을 남긴 분이기도 합니다. 한문은 불원제, 신현, 목원 2세에게 배웠으며 사문의 도원 대신 야은길지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벼슬살이와 외교 문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민왕 때 16살로 문과에 급제하고 21살에 퇴학, 고려 때 국자감의 한 분과 문무관 5품 이상의 자손과 3품관의 자손에 한하여 입학 자격을 준 벼슬을 말합니다. 지금의 국립대학교 교수로 임명되어 문학을 진흥했고 명나라 태조가 건국하여 국수를 보내왔을 때 왕명으로 그 답서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민한 20년인 1371년 명나라 과거에 응시할 고려 문사를 뽑을 때 수석으로 뽑혔으나 아직 나이가 어리다며 보내지 않았습니다. 진덕박사, 예의살랑, 예문언교, 문화사인 등 벼슬을 거쳐 정몽주, 김구용, 박의중 등과 함께 성균관 학관을 겸하고 세자사부로 직접 강론에 참여했습니다. 1374년 공민왕이 암살되고 우왕이 왕위에 오르자 전리촐량으로 친원파, 친명파의 대립이 심하였는데 선생은 김구용과 정도정과 함께 북원의 사신을 돌려보낼 것을 주장하다가 친원파의 덕세로 한때 성주로 귀양살이를 했습니다. 귀양이 풀려 고향 성주에서 청의당을 세우고 제자를 모아 교육하였습니다. 우왕 3년인 1377년 다시 불려 성균사성 사의대부를 거쳐 예문관제학으로 정당 문학 정몽주와 함께 실록을 편수하였습니다. 우왕 7년인 1383년 명나라 태조가 공민왕과 명나라 사신을 죽인 일로 고려 조정을 크게 탈을 잡으므로 왕명으로 명나라에 보내는 답서를 지어 바쳤는데
그 글이 너무 명문장이라 명나라 태조가 감탄하여 공민왕에게 시호를 내리고 우왕의 왕위 계승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명나라에 바치는 곡물도 많이 줄이는 등 선생의 문장 덕으로 어려운 국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명나라 황제가 선생을 한번 보기를 원하므로 우왕 12년인 1386년 정조사가 되어 명나라에 가니 명나라 황제가 선생을 심히 사랑하여 관복을 주어 명나라 고관들과 한자리에 서게 하는 등 두터운 대우를 받았습니다. 또 명나라의 명사들을 모아 선생과 함께 시험하였으나 선생의 재질이 단연 뛰어나서 황제는 관 위에다 백옥을 얹어 문창성임을 표시하고 관복 한 벌과 벼루 한 개, 금지팡이 한 개를 특별히 하사하였습니다. 선생은 정몽주와 의논하여 이 영광을 고려 조정에 고루 나누어 가지려고 황제께 이 관복을 고려에서도 착용하도록 청하여 허락을 받았습니다. 금지팡이는 난리통에 잊어버렸고 벼루는 지금도 후손인 성주 이시 종가에 소중히 보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에서 명나라 관복을 착용하기 시작하였고 선생이 주장하여 종묘 및 사대부의 제의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예기를 판각하여 인쇄하여 풍속을 바로잡았습니다. 1388년 정도전 등이 우왕을 강화로 내쫓고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여 선생은 창왕을 세웠습니다. 창왕 1년인 공양왕 1년 1389년 이색과 김사인과 함께 재차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와서 예문관 제약이 되어 박천상, 하륜 등과 함께 영흥군 황희 유배 및 일본 포류 사건 1371년에서 1389년간 일본 포류의 진실 여부를 조사하다가 무고를 입어 극형을 받게 되자 시중 이성계, 이림 등의 주선으로 풀려나와 서영관이 되었으나 사헌부의 탄핵으로 성주 경산부로 유배되었습니다. 공양왕 2년인 1390년 윤희 이초의 무리가 명나라에 도망가서 공양왕과 이성계가 군사를 일으켜 명나라를 치려고 하며 이를 반대한 이색 등 중신들이 살해되고 우현보 등은 유배되었다고 무고를 했습니다. 이 사실이 명나라에 가 있던 사신 조반의 귀국 보고에서 드러나 선생과 이색, 권건 등 중신들이 옥에 갇히는 옥사가 벌어져 청주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와 지밀 즉사사, 동지 춘추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생의 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공양왕 4년인 1392년 4월 이성계가 말에서 떨어져 해주에서 요양하는 것을 정몽주와 같이 의논하여 이성계를 죽이려고 하다가 발각되어 정몽주는 성족구에서 살해당하고 선생은 붙잡혔으나 풀려나와서 고향에 돌아와 남하관 별장을 지었습니다. 정몽주가 살해된 후 선생은 그의 일당으로 몰려 유배지인 성주에서 조선 개국 후 살해되었습니다. 선생은 조선 태조 원년인 1392년 향년 44살을 일기로 고려 국군과 함께 순국했습니다. 그 후 태종 1년인 1401년 벼슬을 다시 내리고 1406년 이조 판서를 정직하고 시호를 문충이라 했습니다. 효정 7년인 1656년 충원사에 배양되고 개성의 두문동 서원에 72현 중 한 사람으로 올려 있습니다. 태종이 건건과 변계량에게 명하여 선생의 문집 2권을 발간하였습니다. 선생은 조예가 깊고 특히 시문의 이름이 높았습니다. 원나라와 명나라의 복잡한 국제관계의 외교 문서를 도맡았었고 그의 문장은 명태조를 감복시켰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포맨의 아프고 아픈 이름이 되겠습니다.
잊지 못했어. 숨쉬듯 자연스럽게 나의 안에 들어와서 전부가 되어버린 너의 일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웃어도 즐겁지 않아. 기다리고 있다는 걸 눈물이 가르쳐줬어. 널 보고 싶어서 숨을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게 됐어. 혼자서만 부르지 이제는 내 아프고 아픈 이름. 꼭 돌아와 날 다시 안아줘. 내 친구들 나를 보면서 한숨이 늘었다고 해. 후회하고 있다는 걸 이별이 가르쳐줬어. 널 보고 싶어서 숨을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게 됐어. 혼자서만 부르지 이제는 내 아프고 아픈 이름. 꼭 돌아와 날 다시 안아줘. 날 상상해봤니 이렇게 달라진 날. 널 떠났던 그때 시간이 멈춰진 것처럼 다른 하루를 만들지 못하고서 울고 있는 날. 네가 못해서 이렇게 널 보고 싶어서 숨을 쉴 수도 무엇도 할 수가 없는 걸. 볼 수 있다면 예전보다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운 내 이름 부를 수 있게 돌아와 날 다시 안아줘. 예,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아까 이제 2부가 시작되겠습니다. 성주 군내 84개 문중 성시별 관약 유래에 대해서입니다. 오늘은 성주 도시 문중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관약 유래로는 도시는 중국 전한의 무제 때 남월의 재상이었던 여가의 반란을 평정함으로써 임채우에 봉해진 계를 수성시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양은 대를 임채우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도시는 계의 후손인 조가 중국 한나라 때 고구려로 건너와서 동명성왕의 맏아들 유리가 이복 동생인 비류와 온조 등과 왕권 경쟁을 벌일 때 유리가 왕위에 오르는 데 큰 공을 세웠고 이후 도시의 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백제 계류왕 때의 재상인 미, 신라 전흥왕 때 무력 장군 김유신의 조부가 되는 비장인 도,
신라시대의 유 등으로 이어져 오면서 관향을 성주, 성산, 팔거 등으로 사용하다가 지방의 명망 호족으로서 고려 태조의 삼한 통합에 큰 공을 세운 진이 식채지 800두를 받고 성산 부흥군의 봉해짐으로써 덕관 시조로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팔거 도시로 통칭하였습니다. 1752년 대동부를 편찬할 때 종회의 결의로서 당시의 팔거현에 속한 지명을 따서 성주도시로 개칭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헌이 실전되어 계대를 밝히지 못하고 고려 명종 때 전리상서를 지낸 순을 기세주로 하여 세계를 잇고 있습니다. 기세 조순의 아들인 이세 충박은 고려 때 전리상서를 지냈습니다. 두 아들을 두었는데 형인 유도는 공조 전서를 지냈는데 대구파의 파조가 되고 아우인 유덕은 명견진사, 정 종부 판수로 성주군에 봉해져 성주파의 시조가 됩니다. 묘는 실전되어 매년 양력 4월 5일 대구 달성군 다사업 서재 치경당에서 이들 3위를 향사하고 있습니다. 세거 분포로는 3세 전서공 유도의 아들 효원은 중현대부 전령객을, 손자 홍경은 호조 판서를 지냈습니다. 3세 명경진사공 유덕의 장자 효씨는 전리상서를, 손자인 세해는 영동정을, 자해는 검교벼슬을 지냈습니다. 차자인 효안은 동양참판관 정문화시중 칠국부흥군을, 효안은 삼자인 홍정은 벽상공신으로 삼중대광 보국문화시중에 오르고 칠국부흥군에 봉해졌습니다. 홍정의 차자 길생은 시성을, 삼자인 길부는 이성계와 더불어 전라도와 충청도 등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하고 대강 보국 숙록대부로 문화첨위 찬성사에 오르고 성산부흥군에 봉해졌습니다. 조선 순조인 1825년 때 삼남의 사림이 공을 위하여 사후를 건립하였습니다. 김부의 자는 청송당, 응은 고려말 좌평 중대광 문화찬성사의 벼슬에 이르렀습니다. 조선 건국 후 태조가 5차례 불렀으나 응거하면서 불사 2군의 의를 지켰습니다. 태조는 청송당이란 호를 내리고 내 청송의 절개를 보기 사랑스러워 곧은 줄기 손으로 어루만지네 찬 매에 천길 높이 우뚝 선다니 찬슬이 눈보라 속에서도 그 절개 변함이 없네라고 제시하였습니다. 그 후손들이 이를 기리기 위해 충남 논산시 연산에 성주도시 종중 문서 보호각을 지어 태조가 내린 왕지 내매를 업해 한 점은 문화재 보호물 제 724호로 지정되어 보관되고 있습니다. 기세조 순 이후 상계는 팔거, 현재 대구 북구 칠곡 향교 부근에 세거하였으나 3세 유도의 후손인 6세 급시의 후손은 대구 서재, 청도, 군위, 경주, 예천, 경산, 함흥, 동래, 창원, 용궁, 인동, 밀양 등지로, 그리고 6세 현량의 후손은 태천, 평양 등지로 세거하였습니다. 성주 입향은 고려말 7세손 횡계공 봉상대부 윤길이 난세를 피해 팔거에서 묵산, 목천, 죽방, 안성, 수촌, 김천, 창원, 진주 등으로 이거하였습니다. 특히 성주군 벽진면 제3미터로 이거하여 수촌이라 명명한 후 그 후손이 개태리를 중심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5세수인 자해의 후손은 단성, 고성, 산청, 거창, 진주, 함양, 금산 등지로 세거하였습니다. 또 7세 손경은 고려 우왕 때 찬성사를 지낸 길부의 조카로 이 이님이 실각하는 정변에 연루되어 경산부로 유배되어 그 후손이 초전, 대가, 무학,
김천, 거창 등지로 이거하였습니다. 길부의 아들은 7세 응의 후손은 연산, 정읍, 논산, 이리, 하양, 인동, 고령, 계령, 군위 등지로 세거하였습니다. 6세 손인 길봉의 후손은 익산, 영안, 덜지로, 4세 손인 효정의 후손은 고흥, 흥량 등지로 세거하였습니다. 성주도시는 대구파 파조인 3세 공조전서 유도와 성주파의 파조인 명경진사 유덕형제 이후 32파로 분파되었습니다. 대구파는 다시 5세 홍경과 그의 차자인 6세 현량에서 대구파와 평양파로 분파되어 대구파는 22파로 평양파는 2파로 재분파되었습니다. 성주파 역시 행정공파, 운제공파, 소유공파와 단산파인 검교공, 노포파인 시성공, 연노파인 청송당공, 용안파인 판서공, 고흥파의 한림공 등으로 분파되었습니다. 성주를 중심으로 후손이 거주하는 분파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공파는 11세 형을 파조로 하는데 형은 한원당 김갱필의 문인으로 병조 좌량 재임 중 정암 조광조와 함께 기묘사화시 화를 입어 낙향하여 학문과 후학 양성에 힘썼습니다. 천곡서원 동사에 제향되고 1818년 호사 정려가 세워졌습니다. 형의 손자인 선무랑 응천의 자손은 월왕면 묵산, 철산과 초전면 회동에, 군자강 금정 응운의 자손은 월왕면 죽방과 필산, 지방과 초전면 도천에 세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제공파입니다. 형의 아우인 11세 균을 파조로 하고 있는데 한원당 문인으로 학문과 덕행이 뛰어나 동몽교관 조봉대부를 추수받았습니다. 그리고 운청서원에 배양되었고요. 장자 12세 태보의 자손은 벽진면 수촌, 운정, 봉학, 외길이에, 그리고 차자인 12세 현보의 후손은 가천면 창천과 초전면 봉정에, 그리고 셋째 아들 12세 용보의 후손은 충청의 청산에 세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공파는 횡계공 윤길의 정손으로 복렬대부 소위장군을 지낸 10세 영수를 파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자손은 성주군 대가면과 월왕면 일대에 세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성공파는 고려말 시성을 지낸 6세 길생을 파조로 하며 길생을 7세 손 종호는 임진왜란 때 창기하여 사복직첩이 내려졌습니다. 장자 의권의 자손은 초전면 동포리, 벽진면 외길이에, 둘째 아들 인권의 자손은 성주읍 삼삼리와 대황리와 대가면 칠봉리 및 금수면 무황리에, 그리고 셋째 아들 예곤의 자손은 성주읍 장자동과 선남면 성원리 및 초전면 문덕리에, 그 넷째 아들 유곤의 자손은 김천시 농소에, 다섯째 아들 여군의 자손은 성주읍 관동과 지산에 세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물 소개가 되겠습니다. 도윤김입니다. 횡계공은 성주 입향조로 봉상대부를 지냈습니다. 세인 성겸 멍철이라 일컬었고요. 묘는 벽진면 봉황리에 있고 구대손 군수 처형이 찬하고 진사 가계 연문화가 서한 묘가리 있습니다. 그리고 도맹년입니다. 1423년에서 1508년까지 생존하신 분으로 양진당은 진사로 문장과 행위가 뛰어나 향내 사림이 추천하며 시편 사두가 경산지에 등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형이 있습니다. 1480년에서 1547년까지 생존한 분으로 행정공은 한원당의 문인으로 병조, 호조, 외조 자랑을 거쳤고 정암 조광조와 도의로 사귀었습니다. 야계의 송희규,
교검 김경의 문화생을 배출했습니다. 1573년 천곡서원 동사와 운천서원에 배양되고 사림들에 의해서 1808년 정려가 세워졌습니다. 1922년 신도비가 세워졌고 유림에서 조정에 건의하여 성주군 벽진면 운저리에 정려가 세워졌다가 1946년 오락면 용광리의 효경당 옆으로 이관하여 중수했습니다. 행정실기 1집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균이 있습니다. 1483년에서 1549년까지 생존하신 분으로 운제공은 장사랑을 지냈고 문장이 탁월하여 한성시에 3번 장원하고 향시에 5회 장원하였으나 을묘사화 후 초야에 묻혀 학문 강마에 힘쓰고 성향청학의 종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순종 때 동몽교관, 조봉대부로 추서되고 운천서원에 배양되었고 문인들이 소학제를 축조하여 추모하고 있으며 불천리로 향사하고 있습니다. 운제 1집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현보가 있습니다. 1505년에서 1548년까지 생존하신 분으로 운제공의 아들로 문과에 급제한 후에 단성 현감을 지낸 분입니다. 그리고 도응운이 있습니다. 1558년에서 1618년까지 생존하신 분으로 행정공의 손자인 하계공은 한강에게 수학하였고 임진왜란 때는 의병을 일으켜 홍의장군 곽재우와 더불어 화왕산성에서 싸웠습니다. 무관삼품직인 절충장군이 되고 선무원종 3등에 녹혼되었습니다. 사림이 세운 행적비가 월왕면 수중리 죽방리에 있고 하계실기 1집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종호가 있습니다. 1560년에서 1642년까지 생존하신 분이고 이성공 길생의 후손으로 임진왜란 때 창의하여 학봉 김성일 막하에서 많은 전공을 세워 조정에서 사복직첩과 면향의 교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도세옹이 있습니다. 1560년에서 1626년까지 생존하신 분이고 운제공의 정손인 행상공은 한강 정구의 문인으로 김운암, 장월포, 이동호, 이백천, 배등암, 최죽헌 등 최형과 함께 회원서원을 창건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암곡공 세순이 있습니다. 1574년에서 1653년까지 생존하신 분입니다. 이분 역시 한강문화로 총명박고로 명성을 떨친 분입니다. 그리고 도한국이 있습니다. 1614년에서 1682년까지 생존하신 분이고 운제공의 현손인 오월당은 효행과 덕행으로 성주읍지에 등재되어 있고 문집 2권과 또 1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순국이 있습니다. 1619년에서 1698년까지 생존하신 분으로 조봉대부 및 조산대부로서 일찍이 김운암과 이학까지의 배암 등과 도의를 강론하였고 선조 때 견명사절의 일원으로 발탁되어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학행이 뛰어나 5차례나 사환에 나오게 했으나 취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신당 도흥국이 있습니다. 1619년에서 1689년까지 생존하신 분으로 모령 때 부친인 암곡공을 회원서원에 시종하면서 잠시 묵게하고 학문에 힘써 명리를 명하지 않고 자적하면서 사림의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국이 있습니다. 1617년에서 1680년까지 생존하신 분입니다. 행정공의 현손인 우왕공은 여헌 장형광과 학가제 2주의 문인으로 그 학덕과 행적이 성주읍지와 도지 및 문헌록에 상제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양죽제 도정국이 있습니다. 1622년에서 1681년까지 생존하신 분으로 학가제 2주의 문인으로 생원시에 합격했고 학문과 덕행에 힘써서 사림이 추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상욱이 있습니다. 1732년에서 1814년까지 생존하신 분이로 운제공의 후손인
제남공원 단산서당을 창립하고 후학 양성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동강 속강목을 치맹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처형이 있습니다. 1634년에서 1720년까지 생존하신 분으로 행정공의 후손인 죽헌공은 청백리로 여지 성남에 등지되어 있고 2조 정랑을 지냈습니다. 또 나고공 도영하가 있습니다. 1655년에서 1734년까지 생존하신 분으로 성문은 판관 및 통정대부를 역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도영성이 있습니다. 1658년에서 1728년까지 생존하신 분으로 운제공의 후손인 반성제는 통은대부, 사헌부 감찰, 만경 현령, 보성 군수 등을 지냈고 내 군의 재임시 청백으로 저명하여 거사비가 세워진 분입니다. 그리고 도인엽이 있습니다. 1769년에서 1850년까지 생존하신 분입니다. 사헌부 지평을 지냈는데 문장이 굉박하여 유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한기가 있습니다. 1836년에서 1902년까지 생존하신 분으로 시성공의 후손인 관헌공은 한주 이신상 문인으로 중추 부사 겸 오의장에 올랐고 경사에 밟고 역학, 수학, 병학 등에 능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장 역시 뛰어났고 고을에서 향읍내를 향하여 사풍을 진작시키고 후진 양성과 유학 부흥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원집 7책과 사회 전략 2책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일이 있습니다. 1838년에서 1916년까지 생존하신 분으로 청송당의 후손인 괴하공은 삼위헌 장복추의 문인입니다. 성리학자로서 임천에 묻혀 후진양석에 힘썼고 1894년 갑오동란 때 성주 목사 오석영이 고을 행정폐단을 고치는 방도를 물으니 음악의 규칙을 세우고 남전 향약과 같은 향약을 권하여 백성을 교율하고 바른 정사를 하도록 권했다 합니다. 괴하집 등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무환이 있습니다. 1888년에서 1919년까지 생존하신 분으로 운제공의 후손인 두남공은 어려서부터 용모단아하고 총민한 재질을 타고났으며 본가에서 한학을 수학하였습니다. 1919년 3.1 독립운동에 호응하여 여해동, 여홍령과 더불어 독립투쟁을 전개할 것을 계획하고 태극기와 선전물을 만들어 각 마을에 배부하고 4월 2일 성주 장날을 기해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일경에 체포되어 2년형을 언도받고 대구 형무소에 구금되었으나 일본인이 주는 시금을 거부하고 단식하다가 24일 만에 옥중에서 순국하였습니다. 1983년 대통령 표창이 수여되고 의사비가 세워진 분입니다. 그리고 도감모가 있습니다. 1864년에서 1937년까지 생존하신 분으로 자는 화여, 호는 만산, 항구의 아들로 성주읍 예산리에서 살았습니다. 중부 관은 한기에게 소약하였고 종족에게 돈목하고 가난하고 외로운 군민을 구휼하는 데 힘썼습니다. 1907년 11월 심상 김창숙이 설립한 대한협회 성주지회의 총무를 맡아 국채보상운동과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학교인 성명학교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만년에는 심헌정을 지어 학문과 덕행에 힘쓴 분입니다. 군인이 세운 송덕비가 성주읍 예산리 청원탕 옆에 있고 고종 때 사헌부 감찰에 제수되었으며 문집으로 만산집 3권 1책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고을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예,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인순이의 친구여가 되겠습니다. Yeah, hottest track of the year.
You know what time it is right now, right here, y'all. Cause I'm back again, yeah, once again. It's your PD time once again. I'm back again, yeah, once again. With Insuni on top again. I'm back again, yeah, once again. Come on. 우리들의 얘기로만 긴 밤이 지나도록 When the time is alright, it's a way to survive. 기다려오던 사랑들은 하고 있나? 많은 것을 약속했나? 힘들어도 try, 포기하지 마라. It will be alright, alright. 친구여 세월이 많이 변했구려 같이 늙어간단 말이 내게는 그저 먼 미래의 일일 뿐이었는데 얼굴에 솜털은 흔적도 없구려 어느새 남자의 미래는 책임감과 무거운 중압감 하지만 햇살은 저 높은 곳에 각자의 이상을 위해 모두 바쁘네 자랑스러운 나의 친구들아 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단다 우린 일 사랑 사회가 이슈 하지만 인간적일 뿐일 실수는 모두 겪어야지 너무 재수 없는 직장 상사 얘기 별 수 없이 아저씨 되는 게 뭐가 재수 이 담에 소주 한잔할 때까지 답장은 필수 always miss you 우리들의 얘기로만 긴 밤이 지나도록 When your spirit is so right, it's a way to survive. 기다려오던 그런다면 eventually gonna stand on your own feet. 힘들어도 try, 포기 마라. It will be alright, alright. 세월의 무감각해져가네 현실의 삶과 이상 속에 아련한 추억이 너무 그립네 친구들과 뛰놀던 그 동네 바쁘게 지내온 나날 속에 지난 날은 돌아보지 못했는데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날 때 꿈에서 본 듯한 나의 동네 찾아가 보았지 친구들과 같이 너무 큰 기쁨으로 가슴이 뛰었지 데자부 느끼고 추억의 자리에서 흐느끼고 생각이 꼬리를 물고 해지면 소주병 나만을 불고 여기 추억과 바닷바람 그리고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네 인생에 뭐가 더 있나 돈, 명예, 미래 다이아말로 영원할 순 없어 다이아몬드 같이 some things never change y'all KTP 인순이 조PD Let's party 인생 끝날 때까지 Come on 우리들의 얘기로만 긴 밤이 지나도록 세월이 지나도 변치 말자고 약속했잖아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런 믿음 간직할래 세월이 지나서 닫아내도 변치 않는 것 하나 이젠 뭘 하더라도 그 시절 같을 순 없으리오 이젠 바쁘더라도 가끔 전화를 해보시오 이젠 뭘 하더라도 그때와 같을 순 없으리오 이젠 바쁘더라도 우리의 추억을 기억해줘 이젠 뭘 하더라도 그 시절 같을 순 없으리오 이젠 바쁘더라도 가끔 전화를 해보시오 이젠 뭘 하더라도 그때와 같을 순 없으리오 이젠 바쁘더라도 우리의 추억을 기억해줘 친구야 예, 음악 잘 들으셨습니까? 이번에는 서산 유시 문중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관양 유래는 유시는 문헌상으로는 100여 번이 전하고 있지만 오늘날 비교적 계통이 자세한 본으로는 문화, 진주, 고흥, 전주, 풍산, 서산, 강릉, 하회, 선산, 거창, 고령, 경주, 육창, 인동, 연안, 배천, 정주, 양목, 부평 등이 있습니다. 유시의 대종을 이루는 문화 유시는 태조 왕건을 도와 후삼국 통일에 공을 세우고 익찬 벽상 공신으로 대성에 오른 유차다를 시조로 삼고 있습니다. 유주,
문하의 옛 이름의 유력한 인물이었던 유차달은 본래 이름이 해인데 태조 왕건이 후백제군을 치기 위해 남하하던 중 군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술에 천량에 만들어 군량을 보급한 공으로 벼슬과 차달 이름을 하사받았다고 합니다. 그의 선대는 본래 차시로 신라 애장왕 때 좌상을 지낸 육대조 차성색이 화를 면하기 위해 류색으로 성명을 변경하고 유주의 구월산에 숨어 산 이후로 류씨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상이 차씨에서 변성한 사실을 안 태조가 차씨와 유씨의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유차달의 큰아들인 효전에게는 조상의 옛 성인 차씨를 계승케 하고 둘째 아들 효곰에게는 유씨를 계승케 함으로써 차씨와 유씨는 동조 이성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유차달의 구세손인 유경이 고려 고종 때 최의를 죽이고 왕실의 권위를 회복한 공으로 추성위사공신의 호와 함께 선대의 세거지인 유주를 시급으로 하사받은 이후 문화를 관향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류차달의 후손 가운데 일부는 관향을 달리하여 문화 유씨로부터 분적해 나왔는데 서산 유씨, 선산 유씨, 전주 유씨, 진상군 인비를 관조로 하는 진주 유씨 등이 그러한 성씨들입니다. 서산 유씨는 문화 유씨에서 분적된 성씨로 일명 서령 유씨라고도 합니다. 문화 유씨의 시조인 유차달의 구세손 유성간을 시조로 합니다. 서산 유씨의 시조 유성간은 고려 명종 때 1171년에서 1191년에 벼슬을 검자 광록 대부 정당문학 참지정사 위사훈봉으로 서령부흥군에 책봉되어 서산으로 위관하여 8세 동안 세거하면서 고려 조정의 고관 대작을 지낸 문중입니다. 시조 이하 8세 11일을 향사하는 공소당과 공소제가 충남 서산군 임지면 공소곡에 있습니다. 세거 분포는 세조의 11세소인 유한경이 1420년 조선 세조 때 사간으로 재임 중 문충 구원을 간하다가 세조의 노여움을 받아 저구 성주 안무곡하여 낙향조가 되었습니다. 1460년경 12세 류부는 성종 때 사간 정통정대부 성정원 자부성지로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장자는 유순은으로 진사와 직장을 역임했고 13세 류순은은 아들 형제를 두었는데 장자 류임은 생원과 충순이를 지냈고 자손이 성주군 오락면 안포리와 성주읍 성산리 및 대구 지역에 상거하고 있습니다. 차자 류수는 생원과 참봉을 지냈고 자손이 성주군 초전면 와룡과 충북 영동군 매곡면 노천리에 집성촌을 이루고 삽니다. 류부의 차자인 류예원은 통은 대부 행창령 현감으로 재직 시 선정을 베풀어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자손이 성주읍 성산리와 대구에 다수 상거하고 있습니다. 16세 곡천 류진남은 휼궁 호시하여 칭송받았고 17세인 백포 류재창은 절충장군 행용량위 부호군으로 문사전륜하였습니다. 자손들이 성주군 초전면 와룡에 세거합니다. 서산 류씨는 크게 정숙공파와 문의공파가 있고 여기에서 다시 대사공파와 무동처사공파, 판광공파, 한성좌용공파, 군수공파, 태제공파 등의 지파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고려 말에서 조선 성종 때까지 번성기를 누렸던 서산 유씨는 성지공 유한경의 낭남 이후 세가 기울어져 침체되었으나 성주 향정에서는 반열이었다.
반율이었습니다. 광복 이후만 해도 성주군 초전면 와룡에 50여 가구가 집성촌을 이루었으나 지금은 생활터전을 옮겨 서울, 대구 등지로 이거해서 상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 소개가 되겠습니다. 시조 서령부원군 류승관의 현손인 사암 문희공 류숙입니다. 고려 때 지추밀 원사로서 기철 일당을 숙청한 공으로 안사공신을, 홍건적을 물리치고 충운절이 찬화공신을, 또 흥왕사의 별난을 진압하고 1등 공신에 책록되어서 첨의 찬성사와 외문관 대제하 지춘추 관사에 오르고 공민왕 묘정에 배양되었습니다. 그리고 류실이 있습니다. 고려 때 밀직 부사상을 역임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류방택은 1320년에서 1402년까지 생존하신 분으로 문희공 류숙의 종제 7세 금헌 류방택 가정 유방택은 가정대북 검교 중추원 부사 겸 판서운관사로 고려가 망한 후 임천에 응거하였으나 태조 4년인 1395년에 자신이 하늘의 명, 즉 천명을 받아 나라를 세웠다는 것을 공표하기 위해 천도문을 만들고자 금헌 류방택에게 요청하니 이것이 천상열차 분여 지도가 됩니다. 이 천문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석각 천문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권건이 도설하고 류방택이 천문 계산하였으며 설경수가 글씨를 쓴 것입니다. 국보 제228호로 지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금은공은 조선 태조가 좌명 1등 공신 서상군과 한성윤에 제수하였으나 모두 취임하지 않고 다시 응거하였습니다. 충남 서산에 있는 송곡서원에 그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충남 공주 반포면 학봉리에 있는 사묘 제슬인 동학사 경내에 있는 삼원각에 배양되어 있습니다. 삼원각은 고려 말에 저리를 지킨 포온 정몽주, 목은 이색, 야한길제의 위패를 모신 곳으로 원래 이곳은 1394년 태조 3년에 고려의 유신길제가 동학사의 성녀 영월 운성과 함께 단을 쌓고 고려의 태조, 충정왕, 공민왕의 초원제를 지낸 곳입니다. 1399년인 정조 1년에 고려 유신 유방택이 정몽주와 이색의 초원제를 지냈습니다. 1421년인 세종 3년에는 유방택이 아들 유백순이 길제를 추가로 모셔 삼원각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1984년 충청남도 문화재 자료 제59호로 지정되었고요. 또한 서산시 인지면에 소재한 송곡서원에서 향사하는데 정인보, 정인경, 류방택, 윤황, 류배규, 류백순, 류윤, 김적, 김위재 등 9분의 위패를 모시고 있습니다. 충남 문화재 제207호로 지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류백유가 있습니다. 문정공은 류방택의 아들로 고려 문과에 급제하여 고려말 판전의 사사였고 고려 태종 때 이조판서 지편전 대제학을 지냈습니다. 송가도학 병세 문장으로 서산 송곡 서원에 배양되었습니다. 그리고 류미가 있습니다. 일성당은 조선 태조 때 진사에 오르고 정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 하교와 사원부 감찰, 직강, 헌납을 지내고 이조, 병조, 예조 자랑을 거쳐 세종 때는 사관원 대사관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류익동이 있습니다. 수의 부위 중군 사용을 역임했고요. 그리고 류방선은 호는 태제고 류숙의 정손으로 세종 때 학자로서 사가정, 서거정과 대정 이보험을 길러냈습니다. 그리고 류윤검이 있습니다. 호의 류병선의 아들로 세조 때 문과에 급제하고 성종 때 대사관, 동령부 도정을 지냈고 두시의 대가로 분류 두공 부시은혜 25건을 편술했습니다. 그리고 유사가 있습니다. 호는 설강, 조선 중종 때 대학자로 성지를 지냈고
동촌 류대추는 숙종대 학자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고울 학당을 들으셨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음악으로 이찬은의 그댈 만나러 갑니다가 되겠습니다. 닮은 사람이에요. 그대가 내 사랑입니다. 꽃보다 더 아름다운 그댈 만나러 난 갑니다. 별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대가 내 행복입니다. 별보다 더 반짝이는 그댈 만나러 난 갑니다. 아름다워요 내 삶이 그대가 있어 빛나요. 아름다워요 내 사랑 내 생애 최고의 선물.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 그대가 내 기적입니다. 꽃보다 더 아름다운 그댈 만나러 난 갑니다. 그대와 난 살고 싶어.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 이 세상 나 주고 싶은 그댈 만나러 난 갑니다. 아름다워요 내 삶이 그대가 있어 빛나요. 아름다워요 내 사랑 내 생애 최고의 선물. 세상에 오직 하나뿐 그대가 내 기적입니다. 꽃보다 더 아름다운 그댈 만나러 난 갑니다. 이 세상에 오직 하나 그댈 만나러 난